대구 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 과정에서 천주교 사목공제회가 수상한 돈 흐름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에 자금이 쓰였고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목공제회에 대해 여러 번 수사 의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통 산업도시를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등 대구 혁신에 희망을 싹 틔운 3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김영만 군위 군수에 대해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이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김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을 마무리하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를 집중 취재하고 연속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사목공제회가 수상한 돈 흐름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곳으로 흘러갔는데 취재 결과 사목공제회는 천주교 내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약 40년 전 신부들의 복지와 성당의 사업을 위해 만든 사목공제회. 450여 명의 신부와 70여 개 성당이 회원입니다. 사목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최소 수백억 원. 그렇다면 사목공제회의 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취재 결과 사목공제회는 돈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목공제회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회원들이 돈을 보내면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따로 전산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통장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담은 전산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사목공제회와 회원들 간 거래 내역은 사실상 비밀에 가깝고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희망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 기소된 전 원장 신부는 1억 7,500만 원을 사목공제회의 계좌로 보낸 뒤 공제회로부터 5,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목공제회는 성당에서 수십억 원을 예탁받고 수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뻘쭘함도 안 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무등록이다 보니 당연히 40여 년간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사설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를 안 했을 거고요. 그게 이제 규모가 크다면은 탈세 여러 문제도 좀 크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사목공제회에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목공제가 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천주교 측은 내부의 자금을 교단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성당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병원 등 각종 시설은 일반 환자와 대구시 예산으로 수익을 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 같은 사목공제회에 여러 번 수사 의뢰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앞에 무디기만 한 검찰의 칼날,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인권연대 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가톨릭 신문사 사장인 A 신부의 억대 횡령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A 신부가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사가 받은 기부금 약 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한 기업이 신문사 주최 자선 콘서트 후원금으로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보낸 2억 원이 A 신부의 사목공제회 계좌에서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톨릭 신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개인 신부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후원금이 천주교를 위해 사용됐다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해 반발을 샀습니다. 몇 년 뒤
대구시립 희망원의 비원장 신부가 겸임 원장으로 있었던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6억 여원도 3억 공제회의 차명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대구정신병원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횡령으로 보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3억 공제회가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었고 또 가톨릭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라고 저희들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차명 계좌 관리만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탈세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3억 공제회에 다른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김영만 군이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이 김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을 마무리하고 오늘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만 군이 군수의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늘 김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주민 4,016명이 서명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필요 서명인 숫자인 3,312명을 704명 넘긴 수치입니다. K2 공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선거 전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심사와 열람을 거친 뒤 김 군수가 주민 소환 사유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게 됩니다. 김 군수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투표일이 공고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그 이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총수 가운데 찬성이 과반이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에 대해 공항 유치 찬성 주민들은 서명 자체가 무효라며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추에서 불법적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표 자체는 완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100%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선관위는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공정선거 지원단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오는 8월이나 9월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 군수가 해임되면 군의군의 대구 통합공항 유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표일까지 찬반 주민들의 주민 소환 운동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달 말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년이 되는데요. 권 시장은 3년 동안의 대구시정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3년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를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바꾸기 위한 밑바탕을 만든 것을 꼽았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등 산업구조 혁신에 싹을 틔운 것, 이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의 활성화도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전 국제노선 3개, 연간 이용객 108만 명에 불과했던 대구공항은 국제노선 14개, 이용객 253만 명을 돌파해 개항 55년 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제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권 시장은 정치적 낙후성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저는 심각한 정체성과 리더십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TK가 새로운 길을 이제 나가야 됩니다. 권영진 시장은 선거 당시 모두 15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금까지 70% 정도를 지킨 것으로 평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비교적 공약 완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약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대구치 수원 이전과 대구 향교 주변 정비, 시립박물관 건립 등의 공약은 아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덧붙여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 시장의 혁신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대기업 위주의 개발 정책 방향으로 갔고 그렇게 보면 크게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소통, 현장 행정을 중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 방지 등의 소홀해 정작 내부 혁신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강수량 차이가 심한 국지성 호우 형태로 내리고 있어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권인수 기자입니다.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밭에 들깨 모종을 심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동안 땅이 바짝 메말라 들깨나 콩 같은 작물을 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모종 심기가 가능해 농민들은 한숨을 돌립니다. 날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해가지고 못하고 있어가지고 비 오고 나서 오늘부터 숨는다. 오늘부터. 지금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마른 날씨만큼이나 속이 타들어가던 농민들은 이번 비가 그저 반가울 따름입니다. 가뭄으로 봄 감자 수확량이 예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고마운 단비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밭작물에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콩, 꽃, 고추, 참깨 이런 노지 심어놓은 작물에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비가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일요일 하루 동안 칠곡에서는 95mm의 비가 내렸지만 고령 15.5, 안동 3.9, 영천 8mm 등으로 지역마다 강수량 편차가 큽니다.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던 달성군의 한 저수지는 30mm가 넘는 강수량에도 물이 차오르지 않을 만큼 가뭄의 골이 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가뭄 피해 면적은 약 300헥타르. 다음 주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어 흡족한 양의 비가 내려야 가뭄 해소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조희팔 사건의 2인자인 강태용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52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강 씨는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5조 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521억 원을 횡령하고 수사경찰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봤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일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기까지 못 가게 되는 위험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2년 뒤 원안위가 평가 기준을 어기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며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탈핵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처럼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예산 확대도 시급해 원전 안전과 탈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오늘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 의회도 유사 조례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민주당 김혜정 대구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서공단 내 한 중견기업체에서 발생한 상습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간 해당 업체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 간부로부터 각종 성희롱을 받아왔는데도 어떤 징계 절차나 노동청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즉각적인 징계 이행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5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소재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운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진화에 나섰던 공장 직원 40살 이모 씨가 팔 등에 화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